이재명을 조폭으로 모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작이었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은 게 있죠. 그 방송 뒤에 숨은 배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권력 비리가 아닐까? 파타야 살인 사건을 고리로 삼아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세 군데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야. 단순히 저널리즘 윤리 문제는 아니에요. 저널리즘 그렇죠. 문제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그렇죠. 너무 큰 사건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습니다. SBS 노조 성명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볼 땐 언론 탄압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파타야 사건 범인 아버지 개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일부 수사 기록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나 아버지를 통해 갖고 전체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폭로 음성 파일을 이제 그때 틀었잖아요.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형진의 아버지 김영진 당시에 이제 그거는 전원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한테 들은 걸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2023년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제가 뉴스타파 나오고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김영진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자필 편지인데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이 편지는 언제 정확히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진이 감옥에서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수십 장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보낸 걸로 돼요. 왜냐면 여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지에. 그래서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해자 김영진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이용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베트남에서 검거가 돼서 압송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징역 17년을 받아요. 살인 혐의로. 그 이후에 박철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2021년 대선 기간에 터지는데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합니다. 이미 지가 올린 그 페이스북 20억 돈다발 사진 이런 게 다 재활용된 허위 조작 사진이라는 다 드러났는데도 장영하 당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박철민이 이재명, 호마트레이드 이준석 그러니까 성남국제마피아파죠. 그리고 김영진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게 그 고발장이 지금 제목을 보세요. 공익제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박철민이 이재명과 김영진 등을 고발한 건데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때 고발을 했는데 지금 1, 2, 3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시 후보가 들어가 있었고 보시면 여섯 번째로 김영진 국제마피아파 30대 행동대장 돼 있잖아요. 박철민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범인 은닉 등 해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귀국한 김영진은 살기 위해 이준석 형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재명님에 대한 돈 전달책과 형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긴데 밑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여 그 파문을 갈아칠 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모모 땡땡과 함께 김영진의 살인죄를 빼는 것으로 작업한 후 김영진을 설득하여 베트남에서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우로. 자, 이거는 완전 무고다, 무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우측 가운데입니다. 김영진이 처음 자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일 때 검찰이 김영진의 살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재명님이 검찰에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그 수사를 했잖아요.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김영진의 옥중 편지에 있더라고요. 이거 10번. 김영진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제마피아파 고문인 이재명이 맞지 않냐. 당신이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 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이게 2021년 12월 1일자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예. 그 전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대선 거야. 전에. 네. 대선 직전에 경찰로부터도 이재명 관련해 갖고 추궁을 받았다. 폭로를 그러면 한 대장동하고 거고. 이걸 두 개를 다 검찰에서 했나 보네. 이렇게 와. 뭐 의심은 해볼 수 경기 있죠. 남부청이니까 경찰. 경찰 단계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8년엔 검찰, 2022년 저 박철민 고발은 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네. 뭘 발끈해 나는 틀린 얘기하길래 바로 예. 잡아준 요거는 거지. 또 이 편지에 많은 단서가 있는데 전 조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정 증인으로까지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 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딱 요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박철민이가 허위 폭로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사를 받아요. 박철민, 장영하가. 당시에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검찰이 박철민, 장영하가 공범인데 박철민만 기소하고 장영하는 불기소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보니까 판결문에 나오는데 거긴 아예 수사를 안 했어. 사건을 축소하고 덮었는데 김영진이 그러면 어디 나가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 조직원 이거는 지금 박철민밖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오. 박철민 재판에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앞서 고발장 보시면 김영진이 돈 배달 이재명한테 다 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진도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걸로 수감 중에 재판에도 나간 거예요. 이게 녹취서라고 돼 있죠. 저렇게 이제 지운 거는 사람 이름인데 특히 네. 이재명 이름은 거의 다 지웠는데 한 군데 못 지웠더라고 급했는지. 이 녹취서가 언제 거냐면 재판이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간 날짜는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당선 6개월 뒤죠. 윤석열이 이제 막 당선돼서 취임하고 한 석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넉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요 상황에서 김영진이 이 재판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녹취서는 재판부가 만든 겁니다. 재판부가. 김영진이 증인으로 와서 얘기한 거를 재판부가 녹취서로 만들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 녹취서를 가지고 증거로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철민의 변호사가 증인 김영진에게 너 자꾸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장땡땡 씨를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했냐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김영진 범인이 있고 이건 살인사건인데 이 범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업체를 차리도록 지시한 게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선배 조폭 4년 선배입니다. 선배 조폭이 돈을 대가지고 이 실소유자는 사실상 그 이준석이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소기업 장려상, 우수상 장려상 등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어. 이게 방송의 골자잖아요. 전날 이제 박철민 측은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은 뭐라고 했냐면 박철민이 89년 1월생입니다. 그리고 김영진은 84년생 그리고 이준석은 80년생이에요. 예. 81년 1월이더라고 정확히는. 그러면 나이 차가 나잖아요. 당시 이제 변호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박철민과 이준석은 9년 차이. 네. 조폭 세계에서 9년 차이를 건너뛰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잘 몰라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철민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박철민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조직 폭력의 세계에서는 준석이 형님이 왜 9년 무려 까마득한 후배한테 예를 들면 그 박철민이 1억 5천 원 자기가 직접 갖다 줬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야 그러면 이준석이 박철민이를 평소에 이뻐했다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야 이뻐했으니까 시켰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오케이.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상황을 예. 알겠다. 자, 뻔한 건 아닙니까? 제가 수사받을 때 정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되어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편지는 작년 편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니까 좀 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이거 정부. 윤석열 때잖아요. 2022년. 윤석열 때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증인.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그렇게 낫죠. 하는 게 낫지. 본인을 예. 위해서는. 그렇지.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한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냥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죽이. 와. 이 윤석열 정부 때야. 그래 법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아. 이재명 죽이. 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김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피고인이었던 박철민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허락하면. 그래서 그 다음 이재명
측근들이 코마 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형님?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재판장님, 윤석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있고 저 나이 어린 동생이랑 해서 가지고 다이렉트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재명 대박이네. 죽이기가 이제 핵심일 텐데 제가 이제 뭐 너무 길까봐 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날 증언 녹취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대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이준석이 김영진의 윗선이고 돈을 댄 사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근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범인들의 증언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돈을 보내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또 없어 그것도.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마저도 없어? 그 태국의 그 인터넷 도박업체 실소유자가 이준석인 것처럼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 아예 그마저도 관계가 아니야?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없는 걸 다 연결해야 되네. 그렇죠. 이준석은 별도의 인터넷 그 도박 불법 도박 업체를 별도 김영진 거 말고 아. 김영진은 자기 돈으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하다가 이게 실패하고 막 잘 안 되니까 밑에 프로그램 개발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당시 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혹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생각하는데 이준석까지만 했으면 됐죠. 거기서 이재명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비약 논리적인 모순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했을 지금 거 보세요.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지금 본인 얘기가 뭡니까? 오자마자 검사가 우리 지금 중앙지검은 이재명 뇌물 사건으로 떠들썩. 저봐.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 좀 해. 그럼 내가 너 봐줄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얘가 4월에 왔으니까 이건 적어도 4월 아니면 5월 상황이에요. 방송 언제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잖아요. 7월.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수사 기록을 보니까 김영진이가 오자마자 성남국제 마피아파라는 사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수사 기록에 성남국제 마피아파 16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같은 날 4월 19일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날 이 성남국제 마피아파가 범죄 조직 단체로 그 판결 2007년인가 받잖아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서 그 조직원 2명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그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방송에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래갖고 이재명 변호사 네. 이재명 이렇게 써있던 거. 그 판결문이 수사 기록에 수사 보고서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검사가 그 측에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자기들이 취재하다가 범죄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들을 수는 있으나 방송이 구속 상태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 방송하겠다는 걸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 아, 이건 좀 이상해. 명확한 저희가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중이고 7월 달에 나올 방송을 한두 달 후에 나온다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예.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다 일이죠.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검찰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뭔가 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뭐 의심이 되는 거죠. 2018년에 이건 그래도 그때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였거든요. 아마 특수 반부패나 이렇게 특수부에서 했으면 완전히 엮었을 거예요.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전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지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당시에는 이렇게 회유 형량거래 의혹이 지금 생긴 거고 3년 뒤에 박철민이가 또 폭로하면서 이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박철민 폭로가 단독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판결문만 봐도 아버지가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3번 했어요. 3선. 이 아버지가 이 폭로의 과정에 등장을 해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아버지와 박철민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확보를 했고 아버지가 장영하랑도 아는 사이고 지인이고 그리고 판결문에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도 나오고 하면은 수사를 거기로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뻗어나가기는커녕 장영하를 불기소해버린 거죠. 불기소한 거를 이건태 의원이 잘했죠. 그때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검찰은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순환 이게 지금은 저널리즘 사건이 아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급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걸 폭로를 흔들었잖아요.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철민 문자 중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 10억 얘기가 있잖아요. 10억. 박철민이 혼자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얘기를 하고 형량 감축을 얘기합니다. 아니 검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사실은 2018년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이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5월은 당내 경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었을 때고 엄청 치열했죠. 21년, 22년은 대선이 있었던 네.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졌다 하면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게 선거 개입이지 사실은. 그러면 그때 2018년 6월이었죠.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방송 한두 달만 일찍 나왔으면 당선 못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근데 참 내 기억에 그때 2018년 6월 선거인데 지방선거인데 선거가 며칠 안 남았을 때예요. 네. 그때. 근데 다른 방송도 아니고 KBS에서 영화 배우하고의 김부선을 출연시키죠. 뉴스 스튜디오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맞아요. 며칠 전에 다른 데도 아니고 KBS에서 방송이 나가길래 저는 근데 타당이잖아 그때 상대당이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거 여당 후보인데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소문처럼 제가- 차기 주자들 다 죽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게 2018년 6월 10일 기사 보니까 오늘 6월 10일에 나왔네요. KBS 뉴스에 김부선 전격 출연. 그게 하여튼 하루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선거.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진짜 약간 당황했어. 이건 뭐지? 이게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인데. 이거는 뭔가 흐름이 있었던 건 확실해. 안 그래도 누가 KBS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고 더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그겁니다. 선거 직전에 한 거. 뭔가 아무튼 흐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컨트롤 타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있었던 것 근데 같다. 이재명 대통령 좀 이상한 게 성남시장 2010년에 됐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도 굉장히 적이 많고 특히 국정원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 김 과장이라고 이분은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왜냐면 민간인 사찰했다고. 근데 네. 이 김 과장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동부연합파 소위 말하는 북과 연결된 세력들에게 성남시에 용역을 줬다.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 제보자가 국정원이에요. 이재명 죽이려고 시장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흐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 아마 조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조난 파일.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사찰을 했으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니까 도청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번에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날리자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정보를 얻고 뒤에서 꾸미는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건 범죄예요. 저는 지금 이제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언론과 관련한 게 꽤 많아요.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그것은 그냥 넘어갈 그런 모양새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어떤 내용이 일이 진행이 된다면 왜 지난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SBS만 빠졌는지 그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보 하나면 회사 문 닫게 해야 돼. 그렇죠.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진짜 레거시 언론들은 자기네들 유튜브 언론들에게 비판하는 그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브로커이자 주범인 조우영을 봐줬다라고 하는 뉴스타파하고 뉴스버스 보도 때문에 검사를 열 몇 명을 투입을 하고 수사권 넘는데 명예훼손사건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그리고 김건희가 얼어줘. 체제 전복범죄다. 그 커피 타주고 봐줬다는 그 보도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커피 타준 게 본질이 아니고 봐줬다는 게 본질인데 커피는 다른 검사 타줬는데 윤석열 타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커피 탄 거 맞는데 커피 타줬어요. 압수수색하고. 네, 근데 윤석열이 직접 안 타고 비서가 타면 다른 주인검사 타줬는데 그걸 윤석열이 타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갔는데 체제전복범죄라고 아니 그랬거든요. 뭐 구치소에서도 그렇게 커피 찾는다는데 본인이 교도가 먹는 거 뺏어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스타파 뉴스버스가 압수수색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관련 법들 뭐 정비하면서 가짜 뉴스의 유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걸로 사실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는 그 의도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에는 사실 어느 매체든 린 매체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방향의 극좌나 극우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상황 논리를 되게 다 갖다 붙이죠. 상황 논리.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먼저 한 거야. 우린 거기에 따라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발뺌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긴 피해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죠. 정치인은 그걸로 인해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당사자는 실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연예인들 다시는 재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나중에 보상하는 걸로, 정정 보도를 하는 걸로, 추후 보도를 하는 걸로 만회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궁극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언론도 국영 매체가 아닌 이상은요, 시장 논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타율적인 강제로 정리정돈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독재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그럴 수 있냐. 마녀사냥 하듯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결국 소비자가 냉정하게,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줘야 못된 언론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조목조목 풀어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과 관련된 글을 X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올린 것은 이번 것은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주권자의 국민 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 행위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걸 놓고 진짜 사과냐 아니냐, 이거 신경이 쓰이는 판인데 SBS 노조는 권력이 우리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된 것은 경영진의 그 장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경영진한테 지금 뭐라고 해야죠. 그게 노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권력이 지금 SBS를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간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언론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론 직필해야 되고 보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그런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오만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내용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저 잘못된 보도를 보고 그 당시에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보도 하나가 그냥 잘못된 보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리고 2021년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 했던 행태를 보면 조폭 연루설이라고 하는 이걸 가져다가 허위 사실을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 이 조작을 가져다가 국민의힘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걸 받아다가 질의해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대선 공작이고 대선 기획이라고 보거든요. 만약 그 조폭 연루설 이거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이미 그때 2022년에 당선되셨겠죠. 그것 보고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요. 그다음에 2021년 그 조폭 연루설 그때 했던 그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직 폭력배들하고 다 식구들처럼 그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고 방송을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국정감사 경기도 하러 갔을 때 그 완전히 사실과 다른 돈다발 딱 해놓고 이게 조폭한테 받은 돈이라고 했던 국힘당 의원 있잖아요. 김용판 의원. 국정감사 어제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서 그건 또 면책특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고. 경찰 출신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다들 많이 잊어먹어버렸잖아요. 사실 오래된 일이어가지고. 사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는 정말 너무 드라이하게 나왔더라고요. 석고대죄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재명을 조폭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보도가 났잖아요. 근데 왜 한 번만 보도가 났냐면요. 원래 시리즈 보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당시에 이 보도 나간 날 반향이 있었잖아요. 영화 아수라 같은 일이다 하고 이재명만 몰아가고. 그러니까 요놈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재명과 관련돼서 조폭 제보해달라고 SNS 올렸다니까요. 추가 보도를. 네. 그러면서 성남에 진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 알려달라고 제보해달라고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속해 있는 조폭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 대통령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친구들 그런 거 만들잖아요. 진실한 번 모임 이런 거. 그런 어디서 허위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무슨 모임이 있다. 그것들이 조폭 아류다.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요. 저희 고향 친구들 이름이 그 모임이 진우예요. 누가 진우회
모임에 딱 올렸어요, SNS에. 진우에 잡았습니다. 이재명과 인연이 있는 안진거리도 있네요, 사진에. 어허. 제가 조폭으로 몰렸다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보도를 한 다음에 추가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아예 목적의식을 가지고 SBS 노조는 자기 조합원이니까 보호한다는 미명의 그런 입장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조합원이어도 잘못을 용기를 해야 정말 노동운동이 덫을 맞는 거죠. 저는 이게 자기 조합원이다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또 검언 조작의 지금 냄새가 진하게 풍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차도 보도할 거다. 이걸 검사가 어떻게 알고 그걸 이야기를 하냐고요. 전체적으로 검사와 언론 사이에서 큰 그림을 그린 누군가가 있어요. SBS에서 반성을 했어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근거 없는 방송을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질문은 근거 없는 방송을 왜 했니?가 돼야 돼요. 근거 없는 방송을 왜 했니?라고가 돼야 되는데 질문이 거기까지 못 나가버려요. 여기서 지금 막혀버렸어요. 뭘로 막혔냐? 너네들 사과가 맞냐 안 맞냐 이걸로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가 진행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 사과했어. 그럼 왜 했어? 그래 왜 했는데 누가 했는데 이 지금 이 추적에 나가야 되는 이 단계에서 SBS가 이상한 언론 노조에서 이상한 지금 성명이 나오면서 이 우리가 해야 될 언론을 위하여 해야 될 논리 진행이 지금 다 막혀버렸죠. 그렇죠. 저는 이걸 노렸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언론과 검찰 사이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이거. 너네들은 근거 없는 방송을 했다. 도대체 근거 없는 방송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도 강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 블럭해버린 거야 지금. 그때 유독 SBS 그 PD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집착을 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시에는 유명한 사실인데 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정도 없죠. 2차, 3차 보도를 하려고 그랬고 맞아요. 제보를 받겠다고 그랬죠. 진우회를 추적을 했다니까. 그래갖고 저희 진우회가 당해버렸다니까요. 언론 노조만 해도 입장이에요. SBS 노동조합이 섞이는 데가 언론 노조인데 언론 노조는 허위보도 책임자는 입장인 거예요. 맞아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S 노조가 정말 최소한 드라이한 사과라도 하고 다만 대통령께서도 좀 직접적으로 혹시 저희 조합원들이나 저희 취재진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야기가 될 뻔했는데 SBS 노조는 정말 다짜고짜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조를 썼잖아요. SBS 노조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고요. SBS도요 사과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완전히 사과만 보면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 정도면은 방송국 문 닫는 것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진짜 책임지는 모습들이에요. 사과를 하려면 육하원칙에 맞게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과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서 지금 계속 검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보여줬잖아요. 사건 암장도 보여줬고 없는 사건 만들기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잘 차려진 요리상 위에 쟁점이 되는 게 오로지 SBS 노조가 건방지다. 이것만 지금 남아있어 버려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SBS 노조가 건방지게 나온 이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 노조가 저렇게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거나 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정작 권력에 대해서 이 이제 초점이 틀어진 거 이건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검사들과 또는 당시에 정보를 쥐고 있는 쪽과 거래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 이재명을 쓰러뜨리자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건 범죄잖아요. 그건 규명이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닌 측면에서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은 종합 편성 채널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만 지상파 3사에 PD 저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이 PD 저널리즘은 그 나름대로의 또 독특함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기자 집단은 내부의 그 게이트키핑이라는 이 저널리즘 용어로 걸러지는 것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밑에 있는 기자가 튀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와도 위에서 확인, 팩트 체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킹이라는 과정 속에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조금 완화되는 조금 더 합리성을 갖는 걸로 결국 결과물이 보도가 되는데 이 PD 저널리즘은 그런 점에서는 층이 우선 얇고 그다음에 훨씬 더 주의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 통제들이 낮았을 거라고 분명히 추정이 돼요. 다만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성향 또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당시에 야당 진영
진영에 그래도 유력했던 정치인을 오히려 죽이는 걸로 하다 보면 그에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또는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이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집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유력한 정치인 쳐내는 거를 자기들의 훈장처럼 생각한다잖아요. 기왕 언론권도 그럴 수도 있죠.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거라면 이런 내부에 정말 샅샅이 한번 파헤쳐봐서 치부가 있다면 바로 그 그겁니다. 치부를 고해성사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모습이에요.